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시장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가 둔화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에서 지난밤에는 한국하고 대만 시장이 어제 상승했다라는 거, 반도체를 중심으로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기대치보다도 또 더 낮게 떨어지면서 좀 좋은 모습 보였는데 뉴욕 연준에서 발표를 했어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6월 달에 3.8이 나왔습니다. 5월 달에 4.1이었고 예상치가 3.9였는데 그거보다 낮게 3.8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요거 좀 빨리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치를 좀 가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거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질 수 있다. 이제 3%대 들어오면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모멘텀이 돼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릅니다. 뉴욕 연준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연방정부의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스라든가 식품 쪽에서는 많이 떨어졌고 이제 주택 쪽에서 많이 올라가는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자영업 연맹이죠. 자영업자들이 이제 협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신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매달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동안 좀 떨어지는 모습 보이다가 91로 이렇게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노동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요걸 가지고 미국에서는 그럼 연준에서 금리 올리는 거를 조금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감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라임데이를 합니다.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조금 지출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쭉 이어간다면 그리고 아마존닷컴의 프라임데이 11월 10일 이틀 동안 이제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미국의 소비가 견고하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S&P 500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제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팩스셋에서 집계한 것 같은 경우에는 4,823포인트 정도까지는 도달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해간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노동통계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한 3.1% 정도까지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접 봐야 되는 거는 거기서 이제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뺀 그런 이제 데이터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 시장에서 그런 어떤 기대치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 발표되는 6월 CPI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이슈들 위원님과 함께 다뤄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합병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콜 오브 듀티라는 엄청난 게임을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인데, 이 소니에서 FTC에 자금을 기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거부를 하는 게 정말, 저의 개인적으로 좀 이상한데, 이미 이제 유럽에서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깐깐한 유럽에서 괜찮다라고 했는데, 굳이 영국하고 미국이 나서가지고 이러는 거는 아무래도 일본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추측일 뿐이고요. 어쨌든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가는 뭐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이제 FTC가 본격적으로 이제 소송에 돌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송에 이제 흘러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면에서 서로 협상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벌금을 좀 많이 맞았어요. 한 2억 5천만 달러 정도 맞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제 개인 비즈니스 계좌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 관리 수수료가 추가로 매달 더 붙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일정한 자금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한 30달러, 40달러까지 이렇게 또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이제 이중 부과에 대한 수수료 이중 부과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렇게 벌금을 맞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앞으로 이제 발표될 실적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매출이 한 10% 정도 그리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한 16%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더 성장하는 주가가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WD40이죠. WD 이 부르는 말이 다들 틀릴 겁니다. 저는 이제 WD 내공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포병을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만든 회사, 그 윤활제죠. 윤활제를 만든 회사가 지난밤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발표가 됐는데 29%나 증가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미국 제조업이 굉장히 좀 주눅들어 있었는데 또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 현물 ETF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서류를 계속 넣고 있는데 이제 정보 공개에 대해서 감시를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결국은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물 ETF 거래자들, 비트코인 거래하시는 분들 익명성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름, 주소까지도 개인정보들이 다 공개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트 가져왔는데 이제 로쿠라는 회사 가져왔습니다. 이 로쿠가 샤프파이하고 이제 새로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전자상거래 회원들이 이제 로쿠의 어떤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오픈될 수 있게 하는 건데 로쿠 같은 경우에는 광고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샤프파이 고객들을 통해 가지고 광고를 더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되면서 시장에서 좀 빠르게 올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가져온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바닥에 붙어 있던 그 성장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올라갔던 그런 성장주들이 있죠. 그 성장주들이 주가가 쭉 떨어졌는데 올라오질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자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자금이 안 들어온다는 건데 대표적인 게 로쿠라든가 샤프파이라든가 아니면 준비디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최근에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대형 기술주들 올라가고 인공지능 쪽으로 투자금이 들어오면서 그 분위기를 타고 반등해서 조금씩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지금 조금 리스크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넷플릭스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가 최근에 굉장히 좋게 잘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황을 보면은 광고 시장에 대해서 사실 좀 우려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그 광고, 유료 광고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비밀번호를 이제 공유하는 거를 단속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프리미엄 요금제를 잠식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쪽에서 다 확인을 해봤더니 수익에 더 기여를 하고 있더라. 추가적으로 회원을 가입시키고 있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7월 19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때 아무래도 구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나올 것이다. 지금 아테나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더 기대치를 갖게 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봤더니 저희 최근 회원의 최대 60% 정도가 한국 드라마나 쇼를 보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CEO가 나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컨텐츠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4년 동안 25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드라마와 여러 가지 쇼가 더 이제 출시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 100개 정도의 게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넷플릭스가 게임 업체로도 또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치를 좀 갖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보면은 최근에 2분기 동안은 사실 실적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조금 모자라거나 간신히 맞추는 수준에서 이제 순이익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은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입자 수가 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이 되고 있어가지고 기대치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매수 의견 자체도 7월달 들어서면서 조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차트 보시면은 우리가 3월달에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3월달에 잘 올라가다 꺾일 때 이때 이제
260달러까지 떨어져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300달러에 안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 확인하고 매수하시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안착하고 나서 잘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보유 중이라면 지금 추세 타고 잘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하신다면은 현재가에서 한 420달러 요 추세대에 있는 추세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추세 구간 무너지면 408달러에서 바로 손절하시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적어도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올라오던 그 추세를 타고 간다면은 앞으로 560달러까지도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난 그 2019년부터 가입자 수가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지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넷플릭스였습니다. 한국이 먹여 살리고 있는 넷플릭스라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말 많은 한국 콘텐츠들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현재가에서 420달러 사이를 매수 구간으로 잡고요. 목표가는 560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